우리 엄마는 수술대 위에서 7시간을 누워 있었다. 퇴원하던 날, 엄마는 내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그저 딸네 집 근처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물 한 모금 마시고 쉬었다 가고 싶다고만 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낯선 사람에게 적선을 구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부엌에 가서 물을 따르고 있을 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방금 실밥을 푼 팔 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내 남편 박성호는 그런 엄마 앞에 서서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장모님 댁으로 가시죠. 할 일도 없으시면서 툭하면 여기 오지 마시고요.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일 뒤 시어머니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현관에 나타났다. 어머님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남편의 시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높이까지 유리컵을 들어 올린 뒤 손을 놓았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3일 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정은 소파 위에 놓인 마지막 쿠션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 위로 엄마의 이름이 떠올랐다. 엄마. 수정아의 수화기 너머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바람소리와 함께 옅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담낭 절제 수술을 마치고 바로 오늘 퇴원하는 길이었다. 택시가 마침 내 집 앞을 지나가고 있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목이 좀 말라서. 뭐 번거롭게 차리고 그럴 거 없이 잠깐 올라가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아주 잠깐만 앉았다 가도 될까? 수정은 휴대폰 모서리를 꽉 쥐었다. 엄마, 바로 올라와. 내가 따뜻한 것 좀 끓여놓을게. 아니다. 아니야. 그냥 물 한 모금이면 돼. 전화를 끄는 수정은 빠른 걸음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찬장 문을 열어 컵을 하나 꺼내고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가득 채운 뒤 조심스레 거실로 가져와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정은 문을 열고 엄마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김영숙은 아직 병원에서 입고 나온 끝단의 보풀이 일어난 회색 환자복 차림이었다. 방금 실밥을 푼 흔적인지 왼쪽 팔에는 하얀 지혈솜이 반창고와 함께 붙어 있었다. 엄마는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아주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고 신발을 벗을 때도 무의식 중에 벽을 짚고 의지했다. 수정은 엄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엄마, 여기 물. 엄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입가로 가져가 두어 모금 홀짝였지만 시선은 컵이 아닌 현관 쪽을 불안하게 맴돌고 있었다. 엄마가 방해하면 안 되지? 이것만 마시고 바로 갈게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컵을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남편 박성호가 들어왔다. 회사 정장 차림의 그는 재킷을 팔에 걸친 채였다. 그의 시선은 현관을 넘어 소파에 앉아있는 장모에게 곧바로 꽂혔다. 박성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실내화도 갈아 신지 않았다. 구두 굽이 거실 마루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는 곧장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누군가 한 입 마신 흔적이 있는 식탁 위 컵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성호야, 퇴근했구나. 엄마는 어깨를 움츠리며 안절부절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성호는 그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식탁 위의 유리컵을 획 낚아챘다. 그러고는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팟! 끔찍한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울렸다. 투명한 유리 조각들이 물보라와 섞여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중 날카롭게 깨진 파편 하나가 튀어오르며 방금 실밥을 뽑아 솜을 붙여둔 엄마의 왼쪽 팔을 그대로 긁고 지나갔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피부를 타고 배어나오더니 이내 회색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졌다. 거실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무려 3초 동안이나.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만 멍하니 바라볼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장모님 박성호가 손가락을 들어 올려 현관문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미리 연락하시라고요? 이 집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엄마의 몸이 움찔하고 떨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몸을 돌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굽은 등으로 질질 발을 끌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미안하네, 내가 주책 맞아서. 지금 갈게. 바로 갈게.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상처난 팔을 꾹꾹 눌러 막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수정이 앞으로 나서서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양팔의 근육이 힘이 들어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알았어, 수정이 아주 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난장판이 된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핏자국과 물이 뒤섞인 웅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날카로운 파편들을 하나 집어 올렸다. 바닥을 말끔히 치운 뒤 그녀는 엄마를 부축하고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다. 초가을의 서울은 제법 바람이 찼다. 수정은 도로변에 서서 빈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 문을 열고 엄마가 탈 수 있도록 부축했다. 차 문을 닫는 그 찰나의 순간 수정은 차창 너머로 시트 등받이에 기대 앉은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보풀이 일어난 옷을 입은 여자는 소매로 왼쪽 팔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틀어막은 채 차창을 등지고 앉아 눈가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수정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의 후미등을 눈으로 좇았다. 그 붉은 불빛이 도로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려 10분 동안 발걸음 하나 떼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TV 화면에서는 프로 야구 중계가 한창이었고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거실을 크게 울렸다. 박성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한 손에 캔 맥주를 들고 있었다. 수정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대 바닥을 강하게 때리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접시를 다 씻은 그녀는 손에 물기를 닦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 앱을 열어 맨 위쪽 빈칸에 세 글자를 타이핑했다. 제1일.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새 캔 맥주를 하나 꺼내 들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건넸다. 박성호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맥주를 받아 들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앞으로 장모님더러 쓸데없이 와서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해.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시잖아.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짜증 섞인 투로 불평했다. 수정은 소파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오전. 수정은 꽃집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원중앙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엄마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찾아갔다. 의무기록 사본을 떼어 들고 수납처로 향했다. 영수증 프린터에서 길쭉한 종이가 뱉어져 나왔다. 430만 원. 이 금액 중 300만 원은 수정이 그저께 자신의 꽃집 운영 자금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돈이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로비 구석의 채광이 좋은 곳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한 장 찍었다. 할 일을 마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커피를 한 잔 산 뒤 복도 벽면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커피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입으로 살짝 물어뜯고 한 모금 마셨다. 이어서 휴대폰을 켜고 정부24 앱을 실행했다. 몇 초간 로딩 화면이 이어지더니 문서 하나가 팝업되었다. 노원구 땡땡동
백이동 1504호. 화면 아래쪽 소유권자 항목에는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수정.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2억 8천만 원. 현재 상환 완료 금액 1억 6천만 원이 지난 5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이 돈은 그녀의 꽃집 영업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이 공식적인 공문서 그 어디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박성호라는 이름 석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후, 꽃집. 수정은 매장에 있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입구에 휴식 중 팻말을 걸었다. 안쪽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 번호 하나를 눌렀다. 은지야, 지금 통화 괜찮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 동기 최은지였다. 수정은 책상 모서리에 기댄 채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아주 건조하고 평온한 어조로 설명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단 하나도 섞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꽤 오랫동안 정막이 흘렀다. 녹화된 영상이 있어 최은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기다리고 있어. 수정은 책상 위에 놓인 가위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사람, 지난주에 자기 엄마한테 미리 말을 흘렸거든. 이달 말에 우리 집 빈방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최은지는 5초간 침묵했다. 수정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고. 아니, 수정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가위를 톡톡 건드렸다. 자기 주제를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제3일해 진력. 수정은 정시에 퇴근하여 집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현관 바닥에는 낯선 실내화 2켤레가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수정은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오영자와 시누이 박민정이 앉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정이 어제가 사온 과일들이 이미 반쯤 엉망으로 깎인 채 올려져 있었다. 커다란 캐리어 2개가 입을 쩍 벌린 채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옷가지들이 양탄자 위로 흩어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시어머니 오영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밥은 다 됐니? 오영자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지시했다. 내 시합이 가고 나서 내가 영 입맛이 없구나. 저녁은 대충 쏙 편한 걸로 끓여와라. 반대편에 앉은 시누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화면만 연신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정을 힐끗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언니, 작은 빵 이불 너무 얇아. 좀 두꺼운 걸로 바꿔줘. 수정은 현관에 서서 자신의 거실 마루를 밟고 돌아다닌 저 낯선 실내화 2켤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성호가 몸을 내밀었다. 우리 엄마 앞으로 여기서 지내실 거야? 당신이 작은 빵 좀 치워. 수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겉옷을 벗고 바닥에 널브러진 캐리어들을 피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장 문을 열었다. 맨 바깥쪽에 놓인 컵 하나를 꺼냈다. 3일 전 박성호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컵과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이었다. 어제 일부러 생활용품 매장에 들러 사온 것이었다. 정수기 버튼을 눌러 미지근한 물을 가득 채웠다. 찰랑이는 수면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수정은 물이 담긴 컵을 들고 부엌을 빠져나왔다. 박성호는 마침 현관 근처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수정은 그에게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박성호는 고개를 들고 흠칫 놀랐다. 컵을 든 채 자신 앞을 막아서는 아내를 보며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수정은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팔을 들어 올려 유리컵을 박성호의 시선과 정확히 수평이 되는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폈다. 유리컵이 현관 대리석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쨍그랑. 갇힌 거실 안에서 터져나온 파열음은 3일 전의 소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섬뜩하게 고막을 찢었다. 사방으로 튄 물보라가 박성호의 바짓단을 흠뻑 적셨다.
유리 파편들은 거실 멀리까지 날아갔다.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영자는 경악하며 입을 쩍 벌렸고 들고 있던 리모컨이 옷자락을 타고 소파 틈새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신우이는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몸을 벌떡 일으켰다.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못이라도 박힌 듯 굳은 채 깨진 유리 조각 한가운데 서 있는 수정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수정은 바닥의 난장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호의 어깨너머로 소파 위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철저히 통제하며 3일 전 박성호가 내뱉었던 완벽히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호흡, 똑같은 끊어읽기로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미리 연락하시라고요? 이 집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죽음 같은 정적. 박성호의 얼굴은 겹겹이 발라진 벽지가 하나씩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렸다가 곧바로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며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마지막에는 극도의 분노로 시퍼렇게 변해갔다. 그는 맹수처럼 손을 뻗어 수정의 팔뚝을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더니 안방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 문을 거칠게 잠가버렸다. 박성호는 그녀를 팽개치듯 밀치고는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소리로 낮게 포효했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굴어? 수정의 등이 옷장문에 세게 부딪혔다. 그녀는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몸을 꼿꼿이 세웠다. 3일 전 수정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당신이 컵을 들어서 우리 엄마 발밑에 박살냈지? 깨진 유리가 우리 엄마 팔에 박히고 그 피가 옷에 줄줄 흘렀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쓰레기처럼 내쫓을 때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귀한 엄마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박성호는 2초간 멍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게 같아. 장모님은 남이고 우리 엄마는 이 집 식구잖아. 이 집 식구의 수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옷장 맨 위 칸의 수납장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서 종이 뭉치를 쑥 뽑아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녀는 서류를 박성호의 가슴팍에 바로 내밀었다. 직접 봐,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박성호는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소유권자 항목에 꽂혔다. 한수정. 종이를 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수정은 두 팔을 가슴에 포갠 채 그를 쳐다보았다. 계약금 칠 때 낸 목돈, 우리 엄마가 수원본가 팔아서 보태주신 거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다 내 꽃집 수입으로 갚고 있어. 수정의 목소리가 얼음물처럼 그의 정수리에 쏟아졌다. 당신 월급 통장, 처음부터 당신 엄마 손에 있었잖아. 매달 어머님이 150만 원씩 가져가고 당신이 집 생활비로 딱 60만 원 보내고 남는 건 죄다 당신 쓸데없는 데다 탕진했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내 엄마를 쫓아내. 박성호는 입을 뻐끔거렸고 목젖이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지만 단 하나의 음절도 밖으로 뱉어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부서질 듯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호야, 오영자의 분노에 찬 고함이 두꺼운 문짝을 뚫고 들어왔다. 저 미친년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저게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내. 수정은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남편을 지나쳐 걸어가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복도에는 오영자가 소매를 걷어붙인 채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수정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으면서 감히 이 집에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들어?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처먹은 거야? 수정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방금 전 안방 문턱 근처까지 튀어들어온 유리 파편 하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들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영자의 눈앞에 손바닥을 쫙 펴보였다. 어머님, 똑똑히 보세요. 수정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을 듯 직시했다. 3일 전 당신 아들이 똑같이 이랬습니다.
방금 수술을 마친 저희 엄마 앞에서 컵을 박살냈다고요? 이 깨진 유리가 엄마 팔에 박혔고 저희 엄마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당신 아들에게 굽신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오영자의 얼굴 근육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빛에 찰나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도끼를 품으며 덮어버렸다. 그녀는 턱을 빳빳하게 쳐들었다. 그거야 지가 조심성이 없어서 찔린 거지. 그리고 감히 내 엄마가 어떻게 나랑 급이 같니? 수정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무심하게 툭 던져 넣었다. 맞아요. 급이 다르죠.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 집에서 물 한 잔 마실 자격조차 없는데 어머님은 캐리어까지 끌고 당당하게 쳐들어오셨잖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잘난 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언니. 뒤에 쭈뼛거리며 숨어있던 시누이 박민정이 갑자기 튀어나와 오영자 앞을 막아서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예의라는 게 없어. 수정은 고개를 돌려 이 철없는 시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민정아, 수정은 마치 오늘의 날씨를 읊은 듯한 나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청담동 원룸, 월세 55만 원이지? 박민정의 표정이 굳어지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정을 노려보았다. 그 55만 원, 다 내 꽃집 사업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야. 수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너 거기서 계속 살고 싶니? 아니면 나랑 계속 예의 타령을 해볼래? 박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헐떡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안방에 멍하니 서 있는 오빠를 한 번, 제 엄마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고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거실에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고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듯했다. 박성호의 손가락이 허벅지 옆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는 입을 해벌린 채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할 뿐 극도의 무력감에 얼굴 근육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다. 오영자는 헛기침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수정의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며 소파 끝자락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허벅지 위에서 초조하게 비벼댔다. 박민정은 아랫입술을 꾹 깨문 채 안방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수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걸레를 집어들고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과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동작은 차분하고 체계적이었다. 유리 조각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며 챙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듯했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말끔히 닦아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든 채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철컥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에야 거실을 짓누르던 끔찍한 공기가 비로소 숨통을 틔웠다. 저 미친년이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오영자는 목소리를 꾹 눌러 참으며 소파 팔걸이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성호야, 내 마누라 꼬라지 좀 봐라. 저게 어른한테 할 짓이냐? 감히 내 눈앞에서 컵을 던져? 박성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거칠게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영자의 남은 불평불만은 모두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안방은 불도 켜지 않아 어두웠다. 박성호는 정장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쓸어 올리며 연락처를 뒤졌다. 첫 번째 통화는 그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이동건에게 걸었다. 동건이 형, 접니다. 성호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부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집이 계속 여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요. 지금 남자가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공동 명의로 돌리자고 하면 쉽게 됩니까?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처음에 집 살 때 계약금은 누가 내는데?
장모님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럼 대출금은? 매달 갚아나가는 돈은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집사람 꽃집 사업자 통장요. 이동건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호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5년 동안 그 집 원금이나 이자, 세금 낼 때 네 돈이 직접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명예 변경은 고사하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로 가도 그 집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기 엄청 빡세.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 아닙니다. 그냥 좀 궁금해서요. 끊을게요. 박성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포기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서초동에서 로펌을 하는 대학 선배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그는 상황을 적당히 각색해 자신을 덧던 친구로 교묘하게 포장했다. 근데 내 그 친구, 집에 달마다 생활비는 얼마씩 갖다 줬는데 김 변호사는 핵심을 찔렀다. 한 60만 원 정도요. 60만 원, 김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야, 요즘 서울에서 두 식구 살면서 관리비, 공과금, 거기다 기본 식비까지 합치면 60만 원이면 보름도 못 버텨. 내 그 친구, 그냥 여자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잔 거나 다름없구만. 근데 집을 나눠달라고? 판사가 계좌 내역 보면 기각 때리면서 서류로 싸대기 안 날리면 다행이다. 박성호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뻣뻣하게 굳으며 손톱이 휴대폰 케이스를 긁었다. 전화를 뚝 끄는 그는 까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쳐다보았다. 그는 도무지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알만한 친구, 선배,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댔다. 무려 15통이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 누구도 그가 이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차가운 법 조항과 은행 거래 내역 앞에서는 그저 매달 상징적으로 식비나 조금 보태는 하숙생에 불과했다. 오히려 3일 전 그가 삿대질하며 내쫓았던 보풀 일어난 환자복 차림의 장모야말로 이 집의 진짜 물주였던 것이다. 17번째 통화를 끝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였다. 배터리 부족 알림음이 울리며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박성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얼굴을 파묻었다. 안방 밖에서는 오영자의 왁자지껄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고 고요한 새벽이라 그 소리가 유난히 더 신경을 긁었다. 그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짜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갔다. 베란다의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초가을 심야의 바람은 제법 찼다. 수정은 얇은 담요를 두른 채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감정 하나 없는 그녀의 여벌구를 비췄다. 박성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미닫이 문 앞에 멈춰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습이나 세탁한 셔츠를 옷장에 거는 뒷모습에는 익숙했지만 지금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돌덩이 같은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정아. 수정은 돌아보지 않았고 손가락은 계속해서 화면을 쓸어 올리고 있었다. 박성호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한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다. 수정아, 오늘 일은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민정이도 철이 없었고, 하지만 짐까지 다 싸들고 왔는데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밖으로 소문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수정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빛났지만 감정의 동요는 단 한 톨도 없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내쫓을 때는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어? 박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수정이 다시 고개를 돌려 새카만 밤하늘을 멍하니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 번 박살난 것은
영원히 박살난 채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다.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가방을 들고 곧장 집을 나섰다. 마포구 최은지의 법률사무소. 회의용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최은지는 수정이 방금 건네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겨보며 점점 더 미간을 찌푸렸다. 이번 달 오영자 씨한테 송금한 돈이 150만 원, 저번 달도 150만 원. 이성호 이 인간. 5년 내내 자기 월급의 70%를 꼬박꼬박지 엄마 통장에 꽂아 넣었다고. 최은지가 고개를 들며 은행 거래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탁탁 쳤다. 수정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남은 30% 중에서 60만 원만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룸살롱이나 골프 치는데 썼겠지. 그럼 이 870만 원짜리 대출은 또 뭔데? 최은지가 신용대출 기록을 쑥 뽑아 들었다. 작년에 자기 여동생 민정이가 청담동 원룸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이 모자라다더라. 자기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라서 내 명의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거야? 매달 원금이랑 이자 갚아나가는 것도 내 꽃집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수정은 남일 말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최은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리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생활비 달랑 60만 원 줘놓고 이 아파트 한 달 관리비랑 난방비도 안 되겠다. 이건 부부 공동생활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너 한수정 혼자서 뼈 빠지게 벌어다가 저 인간 세 식구 먹여 살린 거잖아.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아들 월급으로 미용실 가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며느리한테 상전 노릇까지 하려고 들어? 은지야, 수정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친구의 분노를 제지했다.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난 그냥 결과만 내면 돼. 최은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감정을 추스르고 미리 작성해 둔 서류를 수정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이혼 조정 신청서랑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초안이야. 최은지가 펜을 꺼내 건네주었다. 청구 취지는 아주 명확해. 첫째, 박성호와 그 가족들은 30일 이내에 내 명의로 된 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 둘째, 내가 대신 갚아준 개인 대출금 870만 원을 전액 반환할 것. 셋째,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한번 읽어보고 문제없으면 서명해. 수정은 펜을 건네받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맨 마지막 장을 넘겨 서명란에 한수정 이름 석자를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사각사각하는 선명한 소리를 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오늘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렸다. 노원구의 이 아파트에서 오영자는 수정의 분홍색 푹신한 거실화를 질질 끌고 다니며 부엌 찬장을 온통 헤집어 놓고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거지 같은 걸 사온 거야? 된장에 상표 하나 안 붙어 있고. 산티 나게 쓰리. 오영자는 궁시렁거리며 수정이 시골에서 지인을 통해 구해온 수제된장 통을 냉장고 맨 구석으로 밀어박고는 어제 자신이 가져온 플라스틱 반찬통들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쑤셔 넣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오영자는 손에 물기를 쓱쓱 닦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법원과 법률사무소의 붉은 직인이 찍힌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성호 씨 가족분 되십니까? 법원 등기 우편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슨 편지를 사인까지 하고 받아가래. 오영자는 툴툴거리며 단말기에 대충 이름을 휘갈겼다. 문을 닫고 돌아선 오영자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고딕체로 발송인이 적혀 있었다. 최은지 법률사무소.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봉투를 북지저 안에 서류를 꺼냈다. 서류 맨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혼 조정 신청서라고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오영자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빈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아래 적힌 내용들을 훑어내려갔다. 일방적 퇴거 요구니 위자료니 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30일 이내 퇴거와 3천만 원이라는 단어는 송곳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안방 문이 열리고 박성호가 넥타이를 매며 걸어 나왔다. 엄마, 웬 택배예요?
오영자는 손에 든 서류를 쥔 채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야, 그 여자가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단다. 너더러 3천만 원이나 물어내라는데? 박성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챘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를 빠르게 훑어내려갔고 뒤로 갈수록 서류를 쥔 손가락은 더 심하게 떨렸다. 맨 마지막에 적힌 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대출금 전액 반환 요구를 본 순간 그의 숨소리가 미친 듯이 거칠어졌다. 그는 서류를 꽉 뭉쳐버리더니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한수정. 30분 뒤 박성호의 차가 꽃집 앞에 급정거했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은 탓에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긁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차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나와 성큼성큼 다가가 유리문을 확 밀어젖혔다.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발걸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문가에 놓여있던 커다란 흰색 도자기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다. 쨍그랑. 화분이 산산조각 나면서 짙은 갈색의 분갈이 흙이 바닥에 쏟아졌고 탐스럽게 피어있던 푸른색 수국이 흙구덩이 속으로 처박혀 꽃잎이 처참하게 지시겨졌다. 당시 꽃집에는 진열대 앞에서 꽃다발을 고르고 있던 손님이 3명이나 있었다. 엄청난 소음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은 일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성호는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가슴을 씩씩거리며 카운터 뒤에 있는 수정을 향해 악을 썼다. 한수정, 너 진짜 미쳤어? 고작 컵 하나 깼다고 이혼을 해? 거기다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 법원이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수정은 작업대 앞에 서서 가위를 든 채 분홍색 카네이션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박성호의 미친 듯한 고함에도 그녀는 손의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싹둑. 가위가 불필요한 잎사귀 하나를 깔끔하게 잘라냈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막근을 집어들어 꽃다발을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노로 일그러진 박성호의 얼굴을 카운터 너머로 아주 평온하게 응시했다. 박성호 씨의 수정의 말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고 완전히 선을 긋는 극존칭을 사용했다. 이곳은 제 사업장입니다. 손님들께 방해되니 당장 나가주시죠. 어디서 똥폼을 잡고 지랄이야. 박성호는 박성호 씨라는 호칭에 더 격분해 성큼성큼 다가가 수정의 팔목을 낚아채려 했다. 당장 집에 가서 이야기해. 우리 엄마는 지금 화가 나서 밥도 못 넘기시는데 집구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사람 할 짓이야? 저기요, 아저씨.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 손님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렌즈를 박성호의 얼굴 정면으로 들이밀었다. 남의 가게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물건 때려 부수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요즘 CCTV 다 녹음되는 거 아시죠? 중년 여성은 휴대폰을 살짝 흔들며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을 드러내며 쏘아붙였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새카만 카메라 렌즈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다른 2명의 손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알량하고도 초라한 자존심은 그 순간 완전히 박살 나버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설을 그는 억지로 씹어 삼켰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수정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획 돌아서서 바깥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문가를 지나칠 때 그는 바닥에 나뒹굴던 수국을 구둣발로 짓밟고 지나갔다. 푸른 꽃잎들이 진흙탕 속으로 처참하게 지시겨졌다. 그의 등 뒤로 유리문이 요란하게 닫혔다. 수정은 카운터 밖으로 걸어나와 구석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왔다. 깨진 도자기 파편과 흙무더기 앞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잔해들을 하나하나 쓸어담기 시작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동영상을 찍던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정은 고개를 들고 죄송하다는 듯 가볍게 미소 지었다.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고르신 꽃은 제가 사과의 의미로 그냥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쓰레기는 치워서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20일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의 조명은 차갑고 하얗게 빛났다. 길쭉한 직사각형 테이블 정중앙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박성호는 오늘 아주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변호사가 침을 튀기며 장황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조정위원님, 비록 해당 부동산이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측은 합법적인 부부로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 박성호 씨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든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최은지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철해진 문건 더미를 여유롭게 꺼내어 조정위원과 상대 측 변호사에게 각각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첨부 자료 제3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지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맑게 울렸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원고와 피고 양측의 공동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지대한 공헌이라는 것이 매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60만 원을 뜻하시는 건가요? 박성호의 변호사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얼굴색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또한 첨부 자료 제1호도 봐주십시오. 최은지가 말을 이었다.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된 2억 원의 자금 흐름 추적 자료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수원본가 매각 대금 계좌에서 원고 한수정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이후 시행사법인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제2호. 지난 5년간 매달 110만 원씩 빠져나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입니다. 전부 원고 명의의 꽃집 사업자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최은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테이블 위로 깍지 낀 채 올렸다. 피고는 지난 5년 동안 주택과 관련된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 친동생의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원고가 대신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가정에 대한 공헌이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네요. 원고가 지난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료급식소에서 자선 사업을 한 겁니까? 조정위원은 손에 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넘기며 만년필로 종이 위를 2번 톡톡 쳤다. 방 안은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박성호는 자리에 앉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거기에는 이자카야에서 결제한 내역, 비싼 골프채를 긁은 카드 기록, 그리고 매달 어머니 오영자에게 꼬박꼬박 송금한 돈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지독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그저 삼류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그의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박성호의 귓가로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잔뜩 낮춰 빠르게 속삭였다. 재산 분할 주장은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판부가 이 증거들을 보면 판결은 무조건 피고 측에 훨씬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대위 변제한 대출금까지 전액 강제 집행당합니다. 지금 조정해서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박성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목구멍에 커다란 손뭉치가 틀어막힌 듯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한 채 숨만 헐떡였다. 30분 뒤 조정 결과가 나왔다. 양측이 확인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권은 한수정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성호 및 그 가족은 조정조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에서 즉시 퇴거해야 한다. 절충안으로 한수정은 박성호가 빌린 대출금 8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포기하되 박성호는 2,4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한수정에게 지급한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박성호는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걸어가는 수정을 쳐다보았다. 수정아, 그가 그녀를 불렀다. 수정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잔뜩 쉰기운이 묻어났다. 수정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기고는 도로변 택시 승강장을 향해 꼿꼿이 걸어갔다. 이삿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고 쾌청했다. 수정은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제 미리 도어록 업체에 연락해 현관 비밀번호 키를 아예 최신형 지문 인식 도어록으로 교체해버렸다. 그리고 전문 이삿짐 센터에 물품 리스트를 넘겨주어 처리를 부탁하고는 자신은 합정동에 낼 새로운 꽃집 매장의 인테리어를 보러 갔다. 오전 10시 이삿짐 센터의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들이 복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인부들이 능숙하게 넓은 테이프로 박스를 포장하는 찍 하는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오영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문 앞에 서서 인부 한 명의 소매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너네 지금 무슨 짓거리야?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너희들이 뭔데 내 짐을 함부로 빼. 이거 생도둑 놈들 아니야. 작업 반장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법원이 발행한 강제 집행 예고장 사본을 꺼내 오영자 눈앞에 쫙 펼쳐 보였다. 아주머니, 저희는 법적 절차대로 정당하게 일하는 겁니다. 이게 법원 문건이고요. 이 집 주인이 오늘 무조건 짐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 똑똑히 보세요. 한수정 씨 명의로 된 집입니다. 계속 업무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자는 그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확 낚아채더니 벅벅 찢으려 했다. 하지만 질긴 A4 용지는 끄트머리만 살짝 찢어질 뿐이었다. 잔뜩 독이 오른 그녀는 종이를 바닥에 횡내동댕이 치고는 구둣발로 미친 듯이 짓밟았다. 무슨 그년 집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이 집구석에 있는 물건 전부 다 내 아들 지분이 절반은 있는 거라고. 옆집 1503호 문이 살짝 열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삐죽 내밀어 상황을 살피더니 반장과 머쓱하게 눈을 마주치고는 재빨리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박민정이 하이힐을 신고 허둥지둥 뛰어왔다. 오늘 마침 쉬는 날이었던 그녀는 오영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다. 난장판이 된 복도, 이삿짐 박스 위에 걸터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엄마,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짐 싸는 건 거들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어 담배나 뻐끔뻐끔 피워대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박민정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박성호가 보내온 통장 잔액 캡처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위자료까지 다 떼이고 나니 오빠의 통장에는 멀쩡한 월세방 하나 구할 보증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빠 박민정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짜 빈털터리가 돼버렸네. 담배를 쥐고 있던 박성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얀 담뱃재가 툭 떨어져 그의 구두코 위를 덮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석 달 뒤. 합정동 거리의 널찍한 상가에 새롭게 단장한 꽃집이 막 영업 개시 팻말을 내걸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운 싱그러운 꽃들을 눈부시게 비췄다. 옅은 색 앞치마를 두른 수정은 물뿌리개를 들고 몬스테라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에 자신이 몇 년간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합쳐 그녀는 매장 규모를 훌쩍 키웠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채광이 아주 좋은 전셋집 하나를 엄마 명의로 구해드렸다. 그 집에서 그녀의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딱 10분 거리였다. 오늘은 주말이었다. 마감을 끝낸 수정은 근처 마트에서 산 최고급 2플러스 한우 2팩을 달랑달랑 들고 엄마 집으로 걸어갔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식탁에는 수정이 좋아하는 정갈한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영숙은 싱크대 앞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얼굴에는 뽀얗게 혈색이 돌았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수정이 나서서 설거지를 도맡았다. 쏴 쏟아지는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대 안의 그릇들을 경쾌하게 씻겨내렸다. 김영숙은 그 옆에 서서 마른 행주로 씻은 그릇의 물기를 닦아주었다. 반소매 실내복 차림이었다. 수정이 수도꼭지를 잠그다 무심코 엄마의 왼쪽 팔뚝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에는 가느다랗고 하얗게 질린 흉터 하나가 길게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주방 조명 아래에서는 여전히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딸의 시선을 알아챈 김영숙은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그 흉터를 황급히 덮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흉터 위를 스르륵 쓸어내리더니 다소 뻣뻣한 동작으로 팔을 다시 아래로 내려놓았다. 수정은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았다. 손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냈다. 그녀는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가 두 팔을 뻗어 그 마르고 왜소한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엄마의 포근한 목덜미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얘 다 큰 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 김영숙은 말로는 핀잔을 주면서도 제 허리를 감싼 딸의 손등을 토닥토닥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수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엄마에게서 나는 포근한 섬유 유연제 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고른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밤 9시, 수정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거실로 나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랐다. 유리컵을 거실 테이블 위에 막 내려놓았을 때 옆에 둔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우리 엄마도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셨어. 제발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수정은 물컵을 들어 올려 한 모금 시원하게 삼켰다.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그 구질구질한 활자들을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무려 3초 동안이나.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우측 상단의 삭제 및 차단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탁 엎어버리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베란다로 걸어 나간 그녀는 바닥에 놓인 입구가 긴 금속 물뿌리개를 집어들었다. 창문을 하나 활짝 열어젖히자 밤바람이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다.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는 15층 높이, 그 아래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융단처럼 쫙 깔려 있었고 도로 위 자동차들의 불빛은 마치 빛나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대형 관엽식물 앞으로 다가갔다. 물뿌리개를 살짝 기울였다. 가늘고 촘촘한 물줄기가 금속 주둥이를 타고 쏟아져 내려 짙은 갈색 흙 위로 스며들었다. 물방울은 사방으로 튀지도 않았고 고막을 찢는 끔찍한 파열음도 나지 않았다. 비옥한 흙은 그 모든 수분을 고유하고 완벽하게 빨아들이며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생기를 머금었다. 수정은 그 고요한 물줄기 동작을 가만히 유지했다. 기분 좋은 바람이 그녀의 귓가에 흩날리는 잔머리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흙 속으로 스며드는 맑은 물줄기를 지켜보다가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눈에 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가장 완벽한 호를 그리며 위로 부드럽게 말려 올라갔다. 끝.